네. 뭐 이어져서 계속 주제가 비슷해요. 네. 한국경제 기사고요. 즉시 입주 가능한 주인 거주 집값 더 오른다. 세입자 동의 없으면 새 집주인도 입주 못한다라고 아까 네. 저희가 유권 해석한 거 읽어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지금 집주인이 거주하고 계신 집값이 아무래도 세를 낀 물건보다 더 오르는 추세다라는 내용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제일 인기 있는 타입일 텐데 34평에 18억 원이래요. 네. 일단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18억이 됐다는 것만 해도 좀 놀랍네요. 6억이었었는데 3배가 올랐습니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집주인이 사는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18억인데 전세를 낀 물건은 이제 16억인 거죠. 2억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요, 집이 비어 있거나 집주인이 그렇죠. 살고 있거나 이런 물건들이 좀 더 똑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받겠네요. 예, 세입자가 낀 물건은 무조건 쌉니다. 전세든 월세든. 특히 이제 뭐 이게 이제 2년 차 안 되겠죠? 4년 차 미만에 지금 이제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끼고 있는 이런 임차 물건을 끼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싸겠네요. 더군다나 갓 계약한 거는 완전 싸겠네요. 그러면 솔직히 뭐 큰 금액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네. 집을 비워두거나 네. 내가 살고 있는 분의 자금 사정이랑 네. 그곳에 이제 그 세를 일단 전세를 끼고 그 매물을 구입하고 계셨던 분의 자금 사정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그 빈집인 상태로 두거나 본인이 살고 있는 분의 자금 사정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저희가 늘 얘기하는 돈이 있는 사람은 더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 이거 한번 저 기사 링크 걸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제목만 가지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기회가 아니잖아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가, 부동산 대출을 해준 얘기는 부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중산층 이하 계층들도 정부의 대출,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에 힘을 빌려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샀으니까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임차 기간이 많이 남은 집들을 싸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실거주라 하더라도 투자 목적이 강한 방법들. 그러니까 나는 현찰이 많아서 임차인들한테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아도 싸게 살 수만 있으면 돼. 현찰이 많은 사람이죠. 당장 4년은 못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사는 그렇죠. 거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러니까 현찰이 좀 있는 분들이죠. 그리고 아예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주인이 사는 물건은 또 비싸잖아요. 비싸더라도 난 돈이 충분한 사람들만 사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둘 다 돈이 있는 충분한 사람들만 사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내가 정말 돈을 정말 진짜 뼈 빠지게 모았는데 이 아파트가 10억이야. 10억이라서 지금 내가 지금 얼마까지면 10억 같은 경우는 대출이 지금 생각보다 9억까지는 40%, 9억 이상은 20%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한 5억, 6억 모았습니다.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 2년은 더 모아야 돼. 그래서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뼈 빠지게 안 쓰고 그다음에 아끼고 더 모아서 딱 맞춰갖고 이제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막힌 거잖아요. 그러면 또 2년을 또 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전 집값 사놨으니까 네, 집값 오르면 네. 상관없죠. 근데 이제 거주지를 또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목적으로 2년 동안 정말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또 천천별력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집값이 오른 거 그렇게 막 아껴서 집을 내가 사려고 막 열심히 대출이 안 나오니까 당장은 못 사고 현금을 만드시는데 그 사이에 자꾸 집값이 오르니까 네. 내가 현금을 열심히 만들어도 못 사시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PIR이라고 해서 내 소득을 10원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살 수 있는 기간, 이 집을 살 수 있는 이제 기간을 이제 PIR이라고 하는데 그게 점점 또 늘어나고 있다. 뭐 줄어들고 있다. 지역이 또 다른데 아무튼 서울 같은 요지 같은 경우는 늘어나고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대출을 끼지 않으니까 그 기간인 것들이거든요. 대출을 끼게 되면 훨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공공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한테 대출 규제하는 건 오케이 이해하겠다. 근데 무주택자들이나 1주택자 이사할 때 그 대출 비율 있잖아요. LTV는 그 전에 70%면 70%를 해줘야지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70% 해주다가 40%를 해주게 되면은 심지어 또 15억 이상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이사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 집 이상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집이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상으로 집을 무주택자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이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소장님 여기 대책이라고 이제 다 자꾸 내놓으시는 게 네. 공급을 할 테니 좀 기다려라. 네. 3기 신도시 곧 된다 네. 하는데 정말 최대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제라고 보세요? 모든 과정이 정말 논스톱으로 착착착 다 진행되면 네. 언제 내가 거기 가서 딱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년부터 사전 청약을 해요. 네. 사전 청약을 하는데 사전 청약물은 좀 적죠. 네. 3만 세대인데 3만 세대도 자기가 원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래서 뭐 한양 교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2021년, 2022년에 계약한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일자별로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제 블로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여러분들이 2, 3년 안에는 살 수 없어요. 3년, 4년. 제 생각에는 2025년까지도 조금 요원해 보긴 합니다. 2025년 이후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에서 2028년까지 127만 원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계획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게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조급하니까 지금 다 먼저 살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뉴스, 요 다음 뉴스가 이제 마지막 뉴스가 될 텐데 서울 아파트 매수자 위로 KB 지수 석 달 만에 100 밑으로 돌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가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제 집값이 조정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뭐냐면은 네. 집을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100m 떨어지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뉴스 브리핑은 다 이번 주까지만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금요일 날 KBC 지수나 올라오는 거 가지고 시장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입지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실제 이 입지의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중계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시세 중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제가 시세 취향 중계하는 거 싫거든요. 제가 3프로TV 신과 함께를 좋아하는 이유는 설명을 해주세요. 제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전체에 대해서 왜 이런지에 대해서 그거 통해서 좀 많이 배웠거든요. 주식시장이라는 거 하는 것들. 또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그나마 시장에 가까운 것들이 뭐 부동산 114도 있고 한국감정원도 있고 KB도 있는데 KB가 그래도 데이터가 제일 많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일단일 텐데 KB 매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 KB 리본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뉴스 자료실에 주간 KB 시장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매주 올라오니까 금요일마다 오후에 올라와요. 점심 먹고 오시면 올라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 됐고 이거 갖고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미리 좀 다운을 받아놨어요. 주말에 늘 칼럼 쓰시지 않나요? 예, 이거 가지고 살렸어요. 네. 이거 가지고 내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도 몇 시간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뉴스에 나온 부분들이 요거거든요. 매수 매도. 요 부분입니다. 매수자 매도. 그래서 이제 매수자가 많은 비율을 전체부터 각각 권역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제 광역 시도 단위로 해놨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네. 강북, 강남만 나눴고 서울 평균 있잖아요. 지금 네. 96.2%, 100% 이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다 100% 이상이었다가 갑자기 내려온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보세요. 지금 100% 이하였던 적이요. 작년 이맘때도 2% 이하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렇게 60 숫자가 60인 것도 보이네요. 뭐.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네. 오르락 내리락 반복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보면 네, 30도 있어요, 30도. 아, 정말. 2019년도에요. 네, 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오르락 내리락 매 한 해에도 그러네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9도 있어요, 9. 네. 언제냐? 이것이 2013년도 경기시장 제일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조금 회복을 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 안 좋았다가 회복을 하는 시기였던 것들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13년도 이후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면서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안정적으로. 이렇게 번뜩했을 때 이거 한 주 밑으로 빠졌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것만 보게 되시면은 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지역별로 시황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 그쵸? 이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게 이런 것들인 거잖아요. 이걸 분석해드려서 이거 하나하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이 보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다 빨갛죠. 네. 이거는 오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것 좀 더 많이 오른다. 평균보다 많이 오르는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면 요즘 평균적으로 많이 오른 적들을 음영 처리를 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가지고 제가, 저희 이제 객원연구원이라고 나놀드 근육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매주. 전국 시황을 해갖고 과거부터. 그분도 꾸준하세요, 정말.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네. 데이터 분석이 본업이 아니고 네. 가구 만드는 분이세요. 네. 예, 가구 만드는 분이실 텐데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매주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다음 주부터 정말 입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시황에서 월요일마다. 재밌겠죠? 소장님이 입지 얘기하면 걱정돼요. 왜요? 그냥 어느 입지에 대해서 뭐 조금만 이렇게 뉘앙스가 네. 부정적인 것처럼 보여도 막 갑자기 막 단체로 막 몰려오셔가지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네. 처음에는 오해하시는 분도 많으셨는데 아직도 오해하는 분이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PD수첩 나온 이후로 저를 뭐 투기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로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원업 강사로 알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정말 더 열심히 꾸준히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연구기관 연구원으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세요. 특히 이제 제도권 전문가분들이 인정을 다 해주셨었고요. 신과 함께에서도 제가 거기서 부동산 강의를 하는 유일한 강사거든요. 책도 거기서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도권에서도 분명히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한데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는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많은 제도권에 있는 분들도 인정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그래서 주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주세요. 지금 유튜브들 단속을 해서 뭐 지금 유튜브를 이제 그 중단하셨던 분들도 생기고 있다라는 뉴스가 또 네. 회자가 되기로 했는데, 제가 그분들은 어떤 분인지 잘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름도 들어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은 분들일 텐데. 그분들은 그분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무슨 사정인지 저는 모르고요. 근데 저는 뭐 불법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있는 시황 그대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제 일이었었고 20년 동안 일이었었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나 LH공사나 시행사나 뭐 이런 분들한테 보고서를 제출했던 게 제 일이고 그것들을 지금 대상을 바꿔서 일반인들한테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뿌듯하거든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저는 부동산 대중화가 제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저는 시장을 제가 바꿔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후로 과거보다는 부동산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도 달라졌고 공부하는 방법도 달라졌고요. 좀 더 깊이가 있고 관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도 시황을 이제는 말씀드려도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좀 중계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장님이 생각보다 돈을 못 버셨군요. 네. 아마 컨설팅만 했으면, 그러니까 네. 아마 제 주변 분들 중에서도 컨설팅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1년에 100억도 더 넘게 벌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근데 제 아내가 좀 안 됐나요? 네,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냥 좋아요. 좋고 재밌고요. 그냥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저희 주변에 뭐 몇천억 자산가 분들하고도 밥도 먹고 교류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분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그냥 저만의 하나의 놀이고 방법이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책 읽고 답사 다니고 얘기하고 책 쓰고 또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냥 그거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태어나셨으면 그냥 한량이네요, 한량. 선비. 그래도 뭐 굶기진 않아요. 그냥 뭐 안에는 아무 데들 뭐 술만큼은 있어요. 액면으로 뵀을 때 전혀 굶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아무튼, 집이 네. 부잣집은 아니었지만 뭐 먹는 거는 걱정 없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사무실 주변에도 먹을 게 굉장히 많네요. 그냥 주섬주섬. 와이프 제가 맨날 이렇게 먹을 걸 싸두면 어디다 두면요 와이프가 가끔 와서 다 싹 쓸어가요. 알겠습니다. 별소리를 다 하네. 아무튼 요것들을 이제 매주 중계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시세 지도고요. 빨간 거는 시세가 상승한 것들이고 파란 건 시세가 하락한 것들을 먼저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 광역시도가 있고요. 광역시도에서 순위를 또 매겨놨고 증감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전세 말씀드릴 거고 통합으로 했을 때도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요것들을 다 브리핑 해줄 텐데 한지 한적을 찍는다는 게 아니라 이슈가 있는 지역들인 것들이잖아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광역지사 중에서는 서울시가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죠? 서울이 그다음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구일 텐데 지금 서울이 높은데 어디가 제일 높냐? 도봉구가 지금 제일 높고요. 그다음 노원구가 제일 높고 도봉구가 높고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도봉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노원구에 무슨 일이 있었냐? 구로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입지도 있어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그동안 압도적으로 꼴찌였던 제주도는 지금 마이너스를 벗어났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일단 시군구 단위로는 다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지역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에 보시면요. 이게 분석을 해놨죠.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세는 60, 30대 상승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폭등은 없어요. 전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정말 꾸준히 미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1등을 했고 2등이 광명시고 각각에 대한 코멘트를 다 할 겁니다. 노원구, 도봉구, 도로구, 대구 달서구, 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영동구, 성북구에서 이제 브리핑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이번 달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안 나오다가 KB에서도 지역별 시향을 정리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요. 이게 조금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갖고 제가 여기서 조금 뭐가 틀린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도 좀 지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고주 시장인데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좀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게 시세가 많이 상승한 적이 아닌데 광주에 뜬금없이 들어왔어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이런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들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려요.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요. 요게 상승률 상위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지역이 반대로 그 하락한 하락률. 지역이 있는데 지금 당진이 제일 많이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0.13이다. 이 정도면 좀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청주 청원군이 좀 0.11이고요. 근데 목포부터 해서 나머지 지역들은 빠졌다고 볼 수 없는 수치거든요. 그냥 미세하게 약보합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당진과 청주 청원고 빼고는 전국에 시세가 빠지는 지역이 없어요. 의미 있게 볼 만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냐면은 지난주 거랑 비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이너스 지역이 없어요. 이게 되게 놀라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슈가 있는 것들이죠. 지금 폭등하는 것들은 이제 세종만 폭등하고 있고 나머지는 안정된 시장인데 하락하는 지역이 없고 오히려 좀 안정적인 시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국에 이렇게 안정되고 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다음 시장이 조금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더해요. 지금 전주 완산구가 마이너스 0.01인데 0.01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보합이지 빠진 게 아니라고. 그럼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 중에서 하락한 지역이 전세 같은 경우는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지역별로 이런 얘기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226개 모든 시군구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주에 이슈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아무튼 네. 다음 주부터 또 진행하는 요 이제 시황 브리핑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좀 평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집을 구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집으로 매매든 전세든 내 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내 집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걸 모르시겠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지금 고3 부모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고3이 아니신 분들은 스트레스 좀 덜 받겠지만 지금 내 집이 없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조건 내 집 마련부터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핫이슈 뉴스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방송 101번째죠? 네, 101주가 됐네요. 네, 101주째고. 네. 그냥 100주 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인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딱 이제 동영상하고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을 공유해 주시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거의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축하 메일, 문자, 동영상, 음성 응원 메시지 다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그것들 나 혼자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지금 팟빵 광고로도 넣고 있고 유튜브에도 좀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한번 또 그 유명인들 얼굴 보시는 것들도 한번 음성도 들어보시고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유튜브 가서도 많이 들어보세요. 아세요? 국민 아나운서였던 조수빈 아나운서가 제 팬인 거? 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화면을 봤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그거. 네. 왜냐면 인상도 좋으신 대표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예, 곧 뵙는 날이 있는 걸 오는 걸로 저 방송에 오실 일이 있겠죠. 뭐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 외에 3프로TV 삼현시 분들도 다 보내주셨어요 영상으로. 네. 또 김동환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김동환 소장님, 우리 또 착하고 똑똑한 영진이, 정영진, 그다음에 제 친구 이진우, 손에 잡히는 경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뭐 3프로TV랑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으면 또 계속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예,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일일이 다 언급을 다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감사한 기분, 행복한 기분들 여러분들도 나눠드릴 테니까 같이 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